오늘은 조금은 민망할 수 있는,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끔 경험하는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네, 바로 자주 방귀가 나오는 문제인데요. 이 문제로 인해 어색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? 조용한 엘리베이터 또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미팅이 한창일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 불청객. 아마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자주 발생한다면 생활에 꽤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. 그래서 오늘은 자주 방귀가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다양한 해결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모든 팁은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첫 번째로 자주 방귀가 나오는 원인 중 하나는 구강위생에 의한 소화 건강이 큰 관련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사실 하나, 바로 입안의 세균이 소화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입안은 다양한 세균의 서식지로 이 세균들이 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양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세균들이 대장까지 도달하면 가스 생성을 촉진시키고 결국 방귀가 더 자주 나오게 만듭니다. 그렇다면 구강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?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식사 전에 칫솔질을 하는 습관은 입안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. 이는 세균이 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소화 시스템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칫솔질은 단순히 구강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소화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 치아와 잇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구강 내 세균의 수를 줄이고 이는 소화기관으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한 정기적인 치과 방문도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 치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석 제거와 같은 구강 관리를 꾸준히 하면 구강 내 세균의 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소화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되셨나요? 깨끗한 입안은 건강한 소화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.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칫솔질을 더 철저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두 번째로 방귀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몇몇 음식들이 어떻게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. 여러분도 놀랄 만큼 흔한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밀가루 제품입니다. 빵, 케이크, 피자, 파스타와 같은 밀가루 음식은 매우 맛있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효모와 글루텐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은 이러한 음식을 섭취한 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유제품입니다. 우유, 치즈,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들은 락토스를 함유하고 있는데 락토스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를 섭취할 때 소화 불량 및 가스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. 또한 고섬유질 채소와 콩류도 방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브로콜리, 콜리플라워, 콩, 완두콩 등은 건강에 매우 좋지만 이들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합니다. 이처럼 우리의 식단 속 일부 음식들이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방귀를 줄이고 싶다면 이러한 음식들을 적당량 섭취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세 번째로 방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걷기 운동이 우리의 소화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. 특히 소화 건강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죠. 많은 연구에서도 식사 후 적당한 걷기가 소화를 돕고 가스 생성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? 첫째, 걷기는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.
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장의 근육을 자극하여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. 이는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높여 소화불량이나 가스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둘째,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. 건강한 혈액순환은 장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와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. 이는 전반적인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며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. 셋째, 규칙적인 걷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. 스트레스는 소화 문제, 특히 과도한 가스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걷기는 소화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걷기 운동은 소화 건강을 향상시키고 방귀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소화불량이나 방귀로 고민이라면 하루에 15분 이상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이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. 이 팁들은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. 첫 번째 팁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. 물은 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스와 팽만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. 두 번째 팁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.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여 소화기관이 음식을 처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 팁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. 스트레스는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가스와 방귀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깊은 호흡, 명상, 요가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해보세요. 네 번째 팁은 저자극성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매운 음식, 카페인, 알코올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기를 자극하여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소화가 쉬운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 팁은 적절한 소화를 위한 앉는 자세입니다.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식사 후에는 10에서 15분간 걷기나 앉아 있어서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이렇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들을 생활에 적용하시면 소화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소화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방귀 빈도도 줄어들 것입니다. 지금까지 자주 방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팁과 정보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.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자주 방귀는 때로는 사소한 불편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소화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오늘 공유한 팁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세요. 소화가 잘 되면 자연스레 방귀도 줄어들 것이며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영상을 통해 소중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